소리도 나면 안 되죠? 먼저 일로. 뭐냐면 박선영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블랙리스트, 지금 우리에겐 무엇인가입니다. 지난달이었죠? 광주 아시아문화원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아시아문화원은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 특별전시 홍보 이미지로 하성읍 작가의 역사의 피리침 윤상원이라는 작품을 사용하면서 작품에 있는 전두환 찢..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입니다. 논란이 되자 아시아문화원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사건의 원인을 담당자의 실수라고 왜곡하며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블랙리스트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고민하자. 그만 좀 우려먹자. 블랙리스트가 지겹다. 하지만 이번 하승읍 작가의 사례처럼 블랙리스트 사건은 그런 말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현재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블랙리스트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블랙리스트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이후 정부와 행정, 사법부의 대응 과정들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가적 차원으로 진행되었던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많은 행정 관료들과 민간 인사들의 개입과 협력으로 이루어졌지만 대부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문체부가 2018년 말 발표한 책임자 징계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었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발표한 제도 개선안은 형식적 개선만 있었을 뿐 문화예술 전문기관의 독립성 확보나 국가예술위원회 설치, 블랙리스트 처벌 법제화 등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문화예술계의 중요한 이슈인 예술인 권리보장법도 제도 개선안에서 중요하게 다루었음에도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블랙리스트 주모자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은 진행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대법원에 파기환송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담당 활동가인 문화인대 이두찬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두찬아, 이번에 제출한 탄원서와 관련해서 좀 이번 사건의 배경들, 진행 개요들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대법원에서 김기춘, 조윤선 등 블랙리스트 핵심 책임자들한테 파기환송심을 선고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선고의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이제 직권남용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대법원에 가장 큰 벌을 처해달라고 저희가 탄원서를 제출을 어제 했었고요. 전문가 의견서를 받아서 제출을 했고 또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이제 블랙리스트에 가담했던 대부분의 행정 관료, 공무원과 민간 심사위원들은 대부분 처벌 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보상,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블랙리스트라는 뼈아픈 경험을 했지만 어떠한 반성과 성찰도, 어떠한 변화와 개혁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 예술인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새로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블랙리스트는 여전히 유효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블랙리스트를 넘지 않고서는 문화예술계, 문화행정의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감사합니다. 빰빠밤 빠바바밤 빠바바밤. 블랙리스트로 블랙을 입고 온 거였어요? 난 진짜 처음 이거 몰랐어. 선글라스